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5월 19일 현재 시각 06시 14분이고요.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좀 내려간 것 같은데 16.8도. 어제 광주에 저기 여당 수뇌부들, 그죠?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각 지역 당무위원장인가 뭐 상당수의 인원들이 내려가서 5.18, 그죠? 광주 묘역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 뭐 예전에 제가 80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최근까지도 그 광주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 그 노래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 그죠? 이름도 남김없이, 그거를 이 양쪽에 당시 희생된 어머니들, 그 다음에 부인들과 같이 가운데서 손을 잡고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안 쓰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야, 지지율 한 1% 올랐습니다.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야당에서 뭐 이제 또 다른 뭐 견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재명이라든가, 그죠? 이런 분들이 헌법 정신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한다는 거는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도 관련된 내용의 여당 내에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개헌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포인트 개헌. 그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국민투표가 있어야 된다는 게 현행 대한민국 법이에요. 헌법의 조문에 5.18 정신을 승계한다, 뭐 계승한다,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할 때 동시에 그 찬반 여부를 붙이자, 부지런 떨어서. 그게 이제 야당의 요구였고, 그런 부분까지 되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뭐 의미가 퇴색한다 그러는데, 너무 나간 거 같고, 그거는 야당 쪽에서도 이번 5.18 관련된 내용의 그 방문의 의미를 중도적인 입장에서 잘한 일을 일단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역풍 받잖아요, 역풍. 그렇지 않나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비도 보들보들 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그림 잘 나왔더라고. 아마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하는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지층의 결집을 돕을 것이다. 오늘 여당의 야당의 각종 매체들은 또 어떤 식으로 관련된 내용에 폄하하는지, 또 의미를 바라보는지 보겠습니다. 예.
내가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진짜 멋스러운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중요해, 진짜. 지난번에 2000년도 무렵에 제가 누구든지 간에 그 외국인과의 그 어떤 인연이라든가 조우가 다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사람 중에 지금 수단 쪽에 있는 사람이 좀 기억이 나요.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그 하도 오래돼갖고 그 친구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1년간 저와 상당한 얘기를 했던 친구고 한 명은 뭐 얼굴만 아는 친구였는데 두 친구가 들어올 때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 해 무렵에 봄인가 여름에 나라가 그 분단됐어. 노스 수단하고 사우스 수단으로. 그래서 그랬어. 우리가 먼 나라여서 그런지 나라에 내전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는 그렇게 갈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쓱 보니까 북쪽에서 온 애가 있고 남쪽에서 온 애가 있고 서로 따로따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쓱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기억이 나고 그 친구들은 어떤 뭐 이슬람 관련된 내용으로 기도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며칠인데 명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특정한 날에 옷을 싹 갈아입고, 그죠? 옷을 싹 갈아입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가는 모습이 되게 즐거워 보이더라고. 되게 그랬던 생각이 되게.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고 한국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들 말로는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죠. 성인이긴 했지만 학생들 그렇게 썩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같이 축구도 좀 했던 기억이 나고, 이름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해외 그 축구 경험했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좀 기억나는 사람들이 회상해 보면, 전에 어디야, 대만인가요? 대만에 가면은 항상 출장을 그때 당시만 해도 대만의 얼마 전에 또 1인당 GDP가 역전된다고 그랬죠. 다시 대만이 엎치락덮치락인데 2001년인가 2003년 5년 이 무렵부터 우리나라가 대만의 1인당 GDP를 앞섰고, 대부분의 현대사에서 대만에 가지고 있는 GDP는 대한민국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 달 전에도 1인당 GDP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평가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높았어요. 그때 출장 당시에는 2001년, 2년도, 2003년 무렵에 한참 우리가 LCD 관련된 내용으로 장비 사업이 한참 활발할 때였어요. 뭐 물류 설비부터 해가지고 그 LCD 원판 글라스, 베어 글라스라고 하죠. 베어 글라스나 아니 패터닝 된 글라스들을 이렇게 물화로 볼 수 있는 유관 식별 장치나 아니면 간단한 CD 메저먼트 같이 어떤 특정 부위의 패턴을 볼 수 있는 설비라든가 그런 설비들을 만들고 뭐 이니셜 클리너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많이 한국에서 수출을 했어요. 해외 쪽에 수출을 참 많이 해가지고 저는 현장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쪽 대만 고객과 중간에서 이메일로 관련된 내용의 회의 내용을 첨부하고 요청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회사나 가게 되면 그 회사는 국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 내에서 도울 수 있는 에이전트, 대리점 직원을 항상 껴야 돼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네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명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하고 현장 생산직하고도 우리 저기 뭐야 셋업 인원들하고도 이제 뭐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오해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오해를 푸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어떤 현장, 예를 들어서 대만 LCD 제조 메이커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라는 회사인데 들어갈 때 S라는 회사라고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회사들 이름을 적는 거야. 뭐 하우맨이면 하우맨. 그쪽이 하우맨이었거든. 우리 회사 이름을 적는 거야.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하우맨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규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대만에 이제 대만 기억이 나면 이제 성립박물관 그게 그 압권이잖아요. 당시 중국 내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배를 통해서 들여올 정도로 거의 다 빼내잖아요. 그 예술의 정수를 베이징에 있는 대부분의 그 많은 보물들을 장제스가 빼내오잖아요. 그때 그 첩보가 들어와서 그 모태통이 그 배를 격침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가 격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행기로. 그러면은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격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조마조마한 거지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못했던 여동생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대만성은 우리가 나중에 흡수하면 되니까 흡수하는 거하고 지금 저거 배를 격침시키면 저 보물은 수장이 되고 훼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조용히 그죠?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 성공을 한 거죠. 실제로 가보게 되면 다 못 본다. 다 못 본. 그 공간이 적어서 그거를 시즌별로 그 기획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억 남는 거는 항상 그 대만 그러면은
대만 박물관 그러면 기억나는 게 그 돌이잖아요, 돌. 돌이 돼지고기처럼 생겼어. 야, 진짜. 그게 일종의 수석이잖아, 수석.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자연석인데, 진짜 그 육즙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그 돌에서 담겨져 있는 인공미가 자연스러운 돼지고기를 더욱더 연상하게 하는 맛있게. 그 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거야. 몇 번을 갔는데 그 돌은 항상 인파들로 넘쳐나. 인파들로. 중국이 자랑하는, 대만이 자랑하는 그런 곳이 지금 말이죠. 예? 과거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미국 조야와 유럽 내에서는, 미국 조야와 선진국에서는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산업의 쌀이잖아요. 이제 산업의 쌀이 아니라 그 미국 쪽에서 올라오는 건 21세기의 석유. 오펙 국가가 로스의 그 어떤 역할들이 보인다. 대만 TSMC라든가 한국의 삼성반도체, SK, 그죠? 이 세 업체가,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은 그 여성분이 있어요. 나이 연로하신. 이 여성분이 대만에서 추앙받는 국부로서의 그 어떤 급진적인 여성이지만, 대만의 통일과 대만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눈에 가신 그녀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 체계를 연합국가 체제로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동북아에서 연합국가 체제를 통해서 중국과의 그 결연한 이런 상태를 힘의 구조를 이렇게 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이제 그런 말들이 오고 가나 보죠. 실현이 하긴 쉽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어디까지 실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의 공동화 생산, 미나 선진국들을 배제하고 대만과 한국이 일종의 담합 아닌 담합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는데 이권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70년대 오페크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미미한 어떤 회의체였지만 사우디라든가 이란, 페르시아, 그래서 쿠웨이트, 리비아, 이집트 등 그래서 그 서방 세계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생산량의 조절, 그게 최초에는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의미에서 오페크 생산량의 조절을 통해서 가격이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조정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 대만에 있는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야기가 막 피어 오르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의 이런
각 국가별 반도체 제조 생산업체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욕하지 말고. TSMC 회장은 삼성전자를 엄청 욕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반한 인물인데, 정말 그 산업의 쌀로서의 아주 그냥 톡톡한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석유가 무기화 되듯이 반도체도 무기화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떻게든지 자국 내 생산 시설을 유치하려고 그걸 저렇게 난리들이잖아. 난리 아닌 난리. 의아하게. 뭐야 하는 정도. 그냥 제품 하나 유치하는데 대통령까지 막 나와서 말이지. 대만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중국이 너무나, 미국도 중국이 대만을 배타적으로 힘의 논리로서 형상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미국이 반응하는 거 아니야? 단어 자체에 대해서 늘상 중국의 홍의를 말해왔던 중국인데 말이지. 근데 그 안에는 TSMC라는 어떤 21세기 산업의 무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 제조할 수 있는 곳이 아주 극단적으로 적어요. 극단적으로. 한국, 대만 정도야. 미국 일부 조그만 회사들. 없으면 자동차 생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업체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제조국가에 있는 거야. 대만이나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그런 의미에서 무기화해서 전량 다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상한 것만 금수 조치하지 말고 중국에 ASML 무슨 뭐 반도체 노광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출 금지 항목이잖아요. 전략 무기화. 왜 남의 나라 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반도체를 제공을 안 하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근데도 안 하는 이유는 투자들은 애플에 대한 위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플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애플이 갖는 미국의 생산 지위가. 근데 그 생산 공장이 어디냐면 중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중국에 있답니다. 중국을 때림으로 인해서 미국도 적지 않은 손해를 받는다는 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미국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물량이 아이폰의 공장이 다시 미 본국으로 shif트가 되면서 말이죠. 중국이 고립화되는데 거대한 플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대만 사람들 뭐 중국 통일방불가부터 이런 뭐 반도체까지 일어나는데 대만을 안 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기는 했어요. 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먹거리가 굉장히 저렴해요. 먹거리. 그래서 이분들이 뭐 지금 뭐 일단 GDP는 국민소득은 높다지만
그렇게 개인이 가지는 봉급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높진 않지만 물가가 워낙 저렴해서 살기에 뭐 우리나라 다르게 물가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대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NT로 쓰고 있는데 한 38대 1 그 정도 되나요?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단수이 쪽에 가면은 공공 온천도 있고, 양메이산 밑에 샤오린이라는 지하철에 내려서 올라가면 근사한 산도 있고 그렇긴 하죠. 나 이상하게 그 SOC 그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접해요. SOC가 뭐예요? 항만, 도로, 건설, 이런 부분, 공공건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취약하다. 퀄리티가. 대만 그것도 굉장히 협소하고 구불구불하고,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고, 뭐 수도도 뭐 그냥 그런데, 타이중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시시설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대만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60년대 70년대 강력한 우방으로서 그때 공산 세력과 연대하는 대단한 그런 찰나에 80년대 어쩔 수 없는 그 베탕트 소련이 무너지고 화합이 되는 시기에 대만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갔다 했었죠. 그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한국과의 우방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이 이제 우리하고 장사하려면 대만하고 단교하고 우리하고 수교해라. 단교를 하라. 단교. 대사관 업무가 아니라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지 말라. 그때 대만 사람들이 그 명동에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또 난리. 그때 그 중학교 학생이었던 거죠. 대만 국기가 내려가고 말이죠. 이후에 중국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겠어. 유엔이 갖고 있는 의결권도 중국이 가져가버리고, 미국이 아무리 뭐 민주주의 세력이 집합체라고 하고 모도화된 경제를 결집하고 하방에 있는 여러 개발국 강국을 도와준다는 것도 자신이 국익이 따르지 않는 것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인색해요. 그런 차원에서 소련과 중국의 남하하는 공산들에게 그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면 나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맨날 내전 있었을 거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맨날 내전 있었을 거고, 소련이나 미국에 의해서 놀아나는 이게 국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국부로서의 후의 지위로서 세계적인 정세 판단에서 일단 안보를 위시한 그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상호 방위 조약 얘기하는 거죠. 그 문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99% 잘못됐더라도 이 파워풀하게 어떤 그의 업적이 있다라면 그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불평등 조약, 미국 입장에서 그 불평등 조약이었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협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한테 정말로 99% 잘못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먹고 산다. 아, 오늘 배도 살살 아프고 컨디션 별로 안 좋았지만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밤에는 또 출근하러 갑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렸습니다.